임용고시 2차 시험, 그 분위기는 어떨까요? 헤어, 메이크업,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스타입니다. 오늘은 임용고시 2차 헤어, 메이크업, 복장과 임용고시 시험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단정한 투피스 정장이 사실 가장 잘 어울리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투피스가 잘 어울리지 않는 분이시라면 원피스를 입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니트를 입는 것은 약간 부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금 비추하고요. 블라우스에 검정 색깔 자켓 이런 것들이나 우리가 무채색이라고 불리는 그런 색깔의 자켓을 입어주면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의 자켓을 입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도 흰색만 선호하시기보다는 나랑 어울리는 색깔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이보리나 핑크 계열의 블라우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V넥이나 라운드 이런 것들이 조금 무난하고 셔츠형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카라가 뒤에 끼어 있거나 그러면 조금 지저분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어울리는 라운드넥이나 V넥의 블라우스를 고르셔서 어울리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춥기 때문에 패딩 같은 것들을 많이 입고 계신데 수업 시연을 할 때는 벗어두시고 자켓만 걸치시고 수업 시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꼭 검정색 정장을 입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검정색깔 정장이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는 장례식장에 온 것 같다고 너무 칙칙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고사장에서는 여자분들은 남색하고 검정색 투피스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옷에 성의 없이 이렇게 옷 입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복장이 생각보다도 중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원피스를 이렇게 입으시고요. 제가 지금 입은 게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원피스를 입으시는 것도 괜찮고 이 원피스에 자켓을 걸쳐주면 약간 깔끔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검정색 원피스나 아니면 와인 색깔 계열이나 남색 계열의 원피스에다가 깔끔함을 더해주는 자켓들 걸치시면 훨씬 더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피스룩을 많이 파는 쇼핑몰들을 좀 둘러봤었는데 쇼핑몰에 파는 그 원피스들은 조금 면접에는 적합하지 않은 옷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조금 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로엠이라든지 아니면 수비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되게 기본 정장이 굉장히 잘 나오는 브랜드들이거든요. 돈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런 브랜드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면접 복장은 그날 하루를 위해서 입는 거기 때문에 조금 사는 것이 아깝다라고 하시면 대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검정 색깔 투피스를 입었는데요. 제가 그런 투피스를 절대 안 입는다는 걸 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여를 했었어요. 열린 옷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열린 옷장에 가시면 엄청 많은 검정색 정장과 엄청 많은 블라우스, 구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장들을 빌려주는 곳도 있으니까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대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켓은 잠그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어보시고 팔을 올렸을 때 얼마나 여기가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고 자켓이 얼마만큼 벌어지는지 그 벌어짐의 정도가 너무 지저분하거나 깔끔한 느낌을 안 주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연 영상 보시면 이게 막 이렇게 손 올리면 블라우스 사실 나와 있거든요. 되게 배기 싫은데 이 블라우스 막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니까 자꾸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수업 시연할 때는 여기에 다 옷핀 여러 개 꽂아서 안 나오게 잘 잠그고 갔거든요.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구매를 하시거나 대여를 하셔서 옷을 입어보시고 그 옷을 입고 수업 시연이나 면접을 했을 때 준비를 했을 때 어떻게 이 복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까지 챙기셔서 보완하셔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치마 길이예요. 이렇게 팔을 들고 판서를 했을 때 치마 길이가 너무 이렇게 갱강 올라가는 느낌을 주게 되면 조금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 치마 길이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 스타킹의 경우에는 살색 스타킹을 신으면 너무 추워요. 춥지 않는 것이 많이 안 떨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검정색 스타킹 신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스타킹 신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남성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검정 색깔 옷은 잘 없었고 짙은 계열의 남색과 짙은 계열의 회색 정장이 기본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으시고요. 와이셔츠의 경우에는 흰색 와이셔츠나 하늘 색깔 계통의 와이셔츠들이 많았고, 넥타이의 경우에는 그 양복의 그 색상과 맞춰가지고 톤을 맞춰서 넥타이 색깔을 고르시고, 스트라이프 형태의 계열의 그런 넥타이들이 아주 깔끔한 느낌을 줘서 좋았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니트를 안에 입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본인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면 니트를 입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헤어입니다. 머리는 어떻게 하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묶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고 인사를 했을 때 머리에 손이 가거나 정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산만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반머리도 본인에게 잘 어울리면 반머리도 괜찮습니다. 머리를 묶으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머리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머리망을 하는데 저는 스튜어디스 분들 머리 하는 영상들을 좀 찾아보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얇은 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이소 같은 곳에 가면 요런 핀들, 요런 망사 얇은 머리망을 팔아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런 얇은 실 머리망을 팔거든요. 두꺼운 거 말고 요런 실 머리망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머리망을 고정시켜 주려면 이렇게 U자형 핀이 필요해요. U자형 핀을 같이 사시고, 그 다음에 작은 실핀 있죠. 그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업스타일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영상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고 머리를 묶어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머리망 핀에다가 우겨 넣는 것보다 훨씬 깔끔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 제 시연 영상에 보시면 머리 모양이 요걸로 지금 연습을 하고 시연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깔끔한 똥머리로 만들어주시고, 반머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이는 그냥 제 머리 핀인데요. 이렇게 그냥 리본 모양의 핀을 사용하셔가지고 머리를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머리 색깔 초코 브라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색상 계열로 염색을 하시고 조금 톤 다운된 머리카락의 색깔을 염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 진짜 우리가 공들여서 잘만 하면 이제 이 고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네,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사람과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신경 많이 쓰시고 가세요. 그냥 하루밖에 없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줄 그런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요, 머리 색깔 단정하게 하시고, 뿌염 안 했다고 그날 대충 하고 가시지 마시고 염색 꼭 하시고 가시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깔끔하게 올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단정하고 스마트한 느낌을 줍니다. 이발 하시고 단정하게 머리 하시고요. 대충 감고 그렇게 나가시지 마시고, 손질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손질 하셔가지고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헤어로 면접장에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앞머리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앞머리가 늘 있어 왔던 사람이어서 올림머리를 했는데도 앞머리를 올렸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옆으로 넘겨서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지금 좀 이상하긴 한데, 약간 요런 느낌의 앞머리, 머리를 묶고 요런 느낌으로 머리를 이렇게 묶으려고 했었어요. 앞머리는 어울리시는 정도에 따라서 올백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굳이 올백 머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인과 잘 어울리는 머리 모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평소에 하시던 메이크업 스타일이요, 조금 진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시라면 메이크업 많이 덜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실 때 메이크업은 약간 수수한 느낌, 깔끔하고 맑은 느낌,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볼터치도 진하게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얼굴 컬러와 어울리는 생기는 볼터치, 그러니까 핑크면 핑크, 코랄이면 코랄 어울리게 볼터치 살짝 얹어주시고요. 입술 색깔도 본인에게 어울리는 핑크나 코랄 계통의 이런 입술 고르셔가지고 진한 빨강이나 진한 주황 이런 것들은 조금 삼가하시고요. 요즘에 뭐 말린 장미색이라고 하죠. 그런 색깔들도 어울리시면 살짝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눈화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주 얇게 음영만 주는 정도로, 그리고 안경을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쓰는 것이 어울리시면 안경을 쓰시는 게 좋은데, 안 어울리시는 분이나 혹은 공부를 위해서 안경을 끼시고 보통 평상시에 생활하실 때 렌즈를 끼셨던 분들이라면 렌즈를 끼시는 것도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데 좋습니다. 네, 구두를 신어야 될까요? 실내화를 신어야 될까요? 학교 시험장의 분위기에 따라 달려있는데 저는 두 개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보통 구두는요, 여성분의 경우에는 5cm 정도 되는 굽의 검정 색깔 힐을 신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구두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날 경우에는 그 수선집에 가셔서 고무 밑창을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나는 구두를 신었는데 학교에서 들어갈 때 구두 신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란 색깔 그 덧신 같은 거 신게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업 시연을 하기 직전에 덧신을 벗으셔서 수업 시연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아예 신발을 금지하는 학교다라고 하시면 높은 굽이 있는 슬리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동네 마실 갈 때 신는 그런 슬리퍼 말고 학교에서 신는 신발 있죠. 여러분들 합격하셔서 3월달에 학교 가셔서 신을 신발 미리 구매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3월달에 출근할 때 신을 실내화 하나,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신을 구두 하나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챙기시고요. 네, 시험장 갈 때 필요한 준비물 무엇이 있을까요? 이때까지 보시고 공부하시던 책 당연히 챙기셔야 되고, 저는 그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준비물이 핫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우면 굉장히 많이 떨려요. 그래서 손에 쥐는 핫팩, 손 시려우면 막 글자도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손에 쥐는 핫팩, 몸에 붙이는 핫팩 이런 것도 구매하셔가지고 잘 붙여주시고, 내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떤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시는 청심환 이런 것들도 조금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심환을 먹었을 때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아시는 것이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을 때 좀 과민 반응이 온다라고 하시면 드시지 마시고, 나는 그걸 먹었는데 약간 좀 컴다운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청심환 마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을 하면서 목이 메였던 적이 거의 없는데요. 제가 시험 칠 때는 목이 막 메이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거든요. 이 시험이 진짜 어마어마한 시험이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청심환 한번 먹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시는 물도 챙겨가시고, 따뜻한 물 챙겨가시면 더 좋은데 보온병이나 텀블러 챙겨가시기 힘드시다면 보리차 파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챙겨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수험표 당연하고요. 컴퓨터용 사인펜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 보시고, 휴지, 그 다음 물티슈, 여성분들의 경우에 담요, 무릎 덮으시고 좀 추우시면 이렇게 두르고 계시다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지 같은 것들도 챙겨 놓으셨다가 시험 때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겠죠. 내가 합격할 수 있다, 나 내년에 출근한다, 막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Q&A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답변을 꼭 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내가 그 지역에 근무를 해야 하는 만큼 그 지역의 특색 사업을 미리 잘 알고 대답에 녹여내시면 훨씬 답안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시책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거는 어떤 스타일의 문항이 나왔을 때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책을 따로 서머리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을 어떻게 증진시키겠냐라고 했을 때 지역마다 좀 다른 답안들이 나오거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 학년 배려제를 운영한다 이런 답변들을 구성할 수 있고, 뭐 대전에서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고, 부산에서는 두드림 학교를 운영한다, 뭐 서울에서는 3단계 학습 안전망을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각각 지역별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다 있어요. 특색사업의 이름들을 잘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사업들을 쭉 보시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걸 적용해야지 라고 해서 그 예상 주제별로 시책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답안을 만들 때 도움이 되고요. 시책은 계속 익히셔야만 여러분의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해야 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 개인적인 경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짧은 면접 시간에 물어본다기보다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물어볼 때 수업과 생활지도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수업 부분에서 뭐가 있었나? 생활지도 측면에서 뭐가 있었나를 고민을 하신 뒤에 수업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 그럼 나의 경험에서 내가 학업 동기가 낮았었는데 이러이런 선생님을 만나서 동기가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 과목을 싫어하게 되었는데 어떤 수업을 듣고 되게 감명을 받아서 이 과목에 흥미가 생겼다라고 한다든지,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 측면에서 생각을 할 때 생각의 가지를 한번 뻗어나가 보시고요. 나의 경험을 언급할 때 생활지도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랑 상담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 혹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할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전에 반장을 했었는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약간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갑자기 나의 경험을 물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고, 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나의 그 경험치들이 발현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답변을 구상하시고 생각하실 때 수업이나 생활지도 측면에서 끼워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없나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답안을 구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험장 상황은 어땠는지 시험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먼저 보고 수업 시연을 다음날 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연을 먼저 했고 다음날 면접을 봤었습니다. 시험 대형으로 앉은 다음에 9시부터 지도안을 작성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빠르게 책을 보고 1차처럼 전자기기 같은 것들 걷어가시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지도안을 작성합니다. 초안지는 2장 정도를 줬었는데요. 스탬플러로 찍혀져 있는데 그 뜯어가지고 그냥 막 쓰고, 그리고 10시부터는 이제 쉬는 시간인데요. 12시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 10시 20분쯤부터 이제 관리 번호를 추첨을 합니다.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명찰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그 명찰을 이제 나와가지고 한 명씩 뽑아서 그 관리 번호를 선택하게 되었었고요. 처음에는 저는 펜을 썼었는데 갑자기 펜을 쓰지 말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펜은 시험 끝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계속 보시면서 관련되는 내용들 생각하시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눈으로 책 같은 거 보시면서 수업을 구상하셔야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식사하셔야 될 분들은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처음에 4명을 뽑았고 6명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 시연을 해도 금방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딸기 주스하고 빵을 먹었습니다. 근데 주로 주스를 중심으로 먹었고요. 아임리얼 딸기 주스 있죠. 걔가 굉장히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임리얼 딸기 주스를 여러 병 사가지고 배고플 때마다 수시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구상 및 수업 시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2시부터 구상과 수업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 순번이 돼서 구성실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구상실에서 드디어 펜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지금은 펜을 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때는 제가 펜을 들고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타이머라고 하죠. 그게 20분에 세팅이 되어 있고 20분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 미친 듯이 이제 지도안을 짰던 거 복사를 해주시거든요. 지도안 내가 썼던 걸 복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지도안 썼던 거 위에다가 열심히 구상을 합니다. 멘트 같은 거, 시나리오 같은 거,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학생 동기 유발이라든지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 짚어줘야 되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써서 구상지에 쓰고 한
한번 되뇌어 보고 그 다음에 순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나면 금방 20분이 지나가 있어요. 그리고는 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번호 이야기하고 수업 실현을 시작하게 되고요. 수업 실현을 할 때는 5분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까 이제 구상할 때는 조그마한 타이머가 있었다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벽시계 같은 20인치 모니터 정도 크기의, 제 기억에는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그 큰 크기의 이 타이머가 20분으로 맞춰져 있고 시간이 떨어집니다. 카운트다운 되어가지고 하면 되고요. 저희 수업 실현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계속 뒤적뒤적 하시고 막 봤다가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학생과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났을 때 굉장히 뭔가 포인트를 많이 주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칠판 판서했을 때 색깔 분필 쓰면서 중요한 것들을 언급해줬을 때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고요. 순회 도실 때는 가운데 책상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크게 구애치 마시고 주변에 넓게 여러 지역, 여러 모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순회하시는 것이 좋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감독관님 근처에 가가지고 아우 누구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감독관님 근처에 가셔서 뭔가 액션을 취하시지는 마시고 그 주변을 보시면서 순회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날 이제 면접을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하루 왔던 곳이라고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들고 이것만 끝나면 이 시험이 끝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한결 가벼웠는지 몰라요. 네, 입시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감독관님이 오셔서 그 순서를 뽑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순서를 뽑을 때도 감독관의 그 유형을 또 뽑으라고 해요. 몇 명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과목이 섞여 있거든요. 여러 과목 섞여 있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감독관의 유형을 뽑으라고 합니다. A형, B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감독관님들의 급실이 달라서 그런 것 같고요. 감독관 유형을 뽑고 나면 면접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면접은 10분씩이기 때문에 아주 금방 끝났어요. 제가 구상실은 대기실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이제 멀리 떨어진 그 구상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면접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뭐라고 하는지 막 들려요. 그럼 그때부터 조금 떨리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10분간의 구상을 하고 빠르게 구상을 하고 그 구상한 것을 사실은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지 면접장에서 이렇게 자꾸 보면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살짝 보고 시선 처리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웃으시면서 대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면접 들어갔을 때는 5분이 앉아 계셨고 10분 큰 타이머에 카운트다운 되고 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순간 그래 너 됐어 그래 잘 말해봐 뭐라고 할 거니 라는 이런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셔가지고 막 자신감이 막 충전되면서 막 난 할 수 있다 난 참교사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이야기를 술술술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 인상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인사 잘 해주시고 답변도 매끄럽게 잘 구상을 해주신다면 10분씩이니까 금방 끝나요. 그래서 이 기나긴 레이스의 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 간식은 챙겨가기는 했었어요. 물, 핫팩 이런 것들 챙겨가고 간식, 딸기 주스 챙겨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봤었고요. 다 끝나고 나오면 굉장히 후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자 발표만 기다리게 되거든요. 3월 달에 학교 갈 그 생각만 하시면서 남은 기간을 잘 보내시면 분명히 합격 소식이 올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그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연스타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서 최종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최종 합격하시고요. 학교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